차 프로덕션의 대표실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세리가 대표 자리에 앉았을 때만 해도 책상 위에는 인도네시아 투자 계약서와 신규 제작 기획서가 가득했다. 이제는 채권 통지서와 급여 체불 예상표, 거래 중단 통보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세리는 회사 계좌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잔액은 달라지지 않았다. 영원. 재무 담당자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은행 쪽에서도 더 이상 단기 대출은 어렵답니다. 세리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제작 중인 프로그램 선판매금은 입금 보류됐습니다. 건물 담보는 기존 채무 때문에 추가 설정이 어렵습니다. 세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뭐가 남았어요?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세리가 답답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이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왜 다들 안 된다는 말만 해? 대표님, 방법을 가져와야지. 저희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직원은 끝내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다. 폐업 신고 절차 안내서였다. 세리는 그것을 보자마자 밀어냈다. 치워요. 대표님, 치우라고. 이번 달 직원 급여도 지급이 어렵습니다. 세리의 손이 멈췄다. 직원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거래처 미지급금까지 합치면 계속 회사를 유지할수록 부채가 늘어납니다. 세리는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럼 사람들 다 내보내라고. 대표님 개인 책임까지 커지기 전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세리는 웃었다. 그러나 웃음에는 아무 힘도 없었다. 내가 대표된 지 얼마나 됐다고. 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이제 더 도와드릴 게 없네요.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폐업 신고하시고 정리하시죠. 세리는 손에 잡히는 서류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직원에게 화를 내고 싶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가 회사의 목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가봐요. 직원이 나간 뒤 세리는 민기가 사용하던 의자를 바라봤다. 대표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 알았다. 민기가 남긴 회사를 자신이 일으켜 세우면 누구도 자신을 불륜녀라고만 부르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차민기가 사랑했던 여자. 나진이의 엄마. 그 이름 밖으로 나올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회사는 자신의 손에 들어온 순간 무너지고 있었다. 세리는 의자에 앉아 얼굴을 감쌌다. 당신이 이걸 어떻게 했는데?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내가 어떻게 없애? 같은 시간. 서촌 골목의 작은 가게 앞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차 프로덕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회사 완전히 망했다며. 돈을 해외로 다 날렸다잖아. 대표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한 사람이 혀를 찼다. 남의 눈물 뽑은 사람은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고 하죠. 옆에 있던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 살아있을 때 본처 눈에서 얼마나 눈물 뺐는데. 그래도 회사까지 망할 줄은 몰랐네. 그때 진이가 골목으로 들어왔다. 사람들은 진이를 발견하고 입을 다물었다. 진이는 모른 척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딸도 참 힘들겠어. 그래도 유산 받았다며. 진이의 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몇 초를 그대로 서 있다가 다시 걸었다. 집에 들어오자 영주가 식탁에 반찬을 놓고 있었다. 영주는 진이 얼굴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렸다. 또 무슨 소리 들었니? 아니에요. 얼굴에 쓰여 있어. 진이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엄마 어디 있어요? 회사. 아직도요? 아침 일찍 나갔어. 진이는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세리에게 보낸 메시지는 읽지 않은 상태였다. 영주는 물을 따라 진이 앞에 놓았다. 뭐라도 먹어. 생각 없어요. 진이가 다시 휴대전화를 들자 영주가 말했다. 내 엄마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진이가 놀라 영주를 바라봤다. 영주 아주머니가 그런 말을 해요? 왜? 엄마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잖아요. 영주는 잠시 생각했다. 지금도 예쁜 건 아니야. 진이가 피식 웃었다. 영주는 의자에 앉았다. 근데 사람이 넘어졌는데 밟을 필요는 없잖아. 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주는 진이를 바라봤다. 세리 쟤는 자존심 때문에 죽어도 힘들다는 말 못해. 저한테는 잘해요. 너한테는 화부터 내지. 진이의 표정이 굳었다. 영주는 한숨을 쉬었다. 그게 힘들다는 말이야. 진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세리가 자신을 향해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내가 날 배신했다고. 자신은 외로웠다고. 죽고 싶을 때가 있었다고. 진이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사 갔다 올게요. 영주는 붙잡지 않았다. 가서 싸우지 말고. 장담 못해요. 진이가 나간 뒤 영주는 혼자 웃었다. 둘이 똑같아. 그 시각 사비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옷가게 앞을 지나고 있었다. 며칠 전 영주와 함께 갔던 가게였다. 쇼윈도 안에 영주가 입어봤던 원피스와 비슷한 옷이 걸려 있었다. 사빈의 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웃다가 표정을 바로잡았다. 옆에서 직원이 인사했다. 선생님, 지난번에 같이 오셨던 분은 잘 지내세요? 사빈이 고개를 들었다. 네, 사모님이요. 사빈은 순간 대답하지 못했다. 직원은 웃으며 말했다.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던데. 부부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사빈은 괜찮다고 말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몇 걸음 지나지 못하고 다시 쇼윈도를 바라봤다. 사모님.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사빈은 공원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다. 영주의 이름을 찾았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다. 그때 영주에게 먼저 메시지가 왔다. 오늘 시간 돼요? 사빈은 바로 답하려다가 손을 멈췄다. 괜히 천천히 입력했다. 됩니다. 잠시 후 영주가 나타났다. 사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주는 웃으며 물었다. 왜 그렇게 봐요? 아닙니다. 뭔데요? 사빈은 다시 앉았다. 영주도 옆에 앉았다. 세리 회사가 많이 힘든가 봐요. 사빈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들었습니다. 진이도 힘들어하고. 영주 씨는요? 영주가 그를 바라봤다. 저요? 두 사람 걱정하느라 또 자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영주는 웃었다. 나 요즘 제 생각 많이 해요. 정말입니까? 네. 영주는 공원길을 바라봤다. 하고 싶은 것도 생겼고. 사빈의 눈빛이 달라졌다. 뭡니까? 남산도 다시 가고 싶고. 또요. 영주는 일부러 뜸을 들였다.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사빈이 웃었다. 또요. 영주는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좋은 사람이랑 밥도 먹고 싶고. 사빈의 웃음이 멈췄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망설임이 생겼다. 영주가 먼저 일어났다. 왜 갑자기 조용해요? 사빈도 따라 일어났다. 영주 씨. 네. 사빈은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다. 영주가 기다렸다. 아닙니다. 사람 궁금하게.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가 웃었다. 나이 먹고 뭘 그렇게 재요? 사빈도 웃었지만 얼굴에는 낯선 긴장이 남아있었다. 자신이 영주를 걱정하는 마음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이상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한편 차 프로덕션에 도착한 진이는 텅 빈 사무실을 바라봤다. 책상을 정리하는 직원도 있었다. 진이는 대표실로 들어갔다. 세리는 민기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엄마. 세리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왜 왔어? 연락도 안 받으니까 왔죠. 바빠. 진이는 책상 위 폐업 안내서를 발견했다. 손이 멈췄다. 이게 뭐예요? 세리가 서류를 빼앗았다. 보지 마. 폐업해요? 안 해. 그럼 이건 왜 있어요? 세리가 목소리를 높였다. 안 한다고 했잖아. 진이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다. 돈은요? 찾고 있어. 어떻게?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세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왜? 회사 살리려고 또 이상한 거 하지 마요.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이상한 거라니. 돈 빌리고 지분 넘기고 남한테 기대고.
그러면 그냥 망하게 둬? 엄마까지 망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회사를 살리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야? 엄마가 왜 꼭 살려야 하는데? 내 아빠 회사니까. 아빠 죽었어요.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이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엄마도 이제 아빠한테서 나오라면서요. 회사하고 그건 달라. 뭐가 다른데요?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진이는 조금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인생 살아요. 회사도 내 인생이야. 아니. 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회사 살려서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뭘? 엄마가 아빠한테 사랑받았다는 거. 세리의 손이 떨렸다. 진이는 후회했지만 말을 되돌리지 않았다. 엄마가 대표가 되면.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람들이 아빠가 결국 엄마를 선택했다고 생각할 것 같았죠. 세리는 딸을 노려봤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는 왜 엄마 마음을 다 아는 척해? 알려고 하니까요. 몰라.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눌렀다. 너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래서 알려달라고요. 싫어. 그럼 왜 맨날 저한테 화풀이해요? 세리가 고개를 돌렸다. 진이는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가 회사 잃어도. 세리의 눈이 진이에게 향했다. 저는 엄마 안 버려요. 세리의 입술이 떨렸다. 진짜요? 진이는 손을 내밀었다. 폐업하면 어때? 세리는 그 손을 바라봤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쉽게 말하지 마. 쉽다고 안 했어요. 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세리는 끝내 딸의 손을 잡지 못했다. 진이는 그 손을 천천히 걷었다. 생각해봐요. 진이가 나간 뒤 세리는 혼자 대표실에 남았다. 폐업 신고서를 다시 꺼냈다. 도장을 들었다. 하지만 찍지 못했다. 그날 오후 진이는 동화책 편집 회의를 위해 센터에 갔다. 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 복도 벤치에 앉아 수정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우가 옆에 앉았다. 오늘도 바쁩니까? 진이는 고개를 들었다. 본부장님은 여기서 뭐해요? 회의 있습니다. 그럼 회의 가세요. 아직 시간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지우는 진이가 들고 있는 동화책 시안을 봤다. 가족 이야기네요. 네. 결말은요? 아직 고민 중이에요. 다 같이 행복해지는 결말 아닙니까? 진이가 웃었다.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드라마도 아닌데 꼭 현실적일 필요 있습니까? 진이는 그를 바라봤다. 본부장님도 가끔 좋은 말 하네요. 가끔입니까? 네. 지우가 시안을 한 장 넘겼다. 두 사람의 어깨가 가까워졌다. 그 모습을 복도 반대편에서 도희가 보고 있었다.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진이가 웃었다. 지우도 웃었다. 도희는 자신에게는 잘 보여주지 않는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대로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갔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뭐해? 진이의 웃음이 사라졌다.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희. 도희는 지우는 보지 않고 진이만 바라봤다. 너 여기 왜 있어? 진이가 시안을 챙겼다. 일하러. 무슨 일? 내가 알 필요 없어. 도희가 진이 앞으로 다가갔다. 나진이. 지우가 둘 사이를 막으려 했다. 그만해. 도희는 지우를 바라봤다. 오빠는 빠져. 왜 또 이래? 왜냐고? 도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바뀌려고 노력하는 동안 얘는 오빠 옆에 붙어 있잖아. 진이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뭘 붙어? 지금도 붙어 있었잖아. 진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있으면 사귀어요? 나진이. 도희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감히 내까짓게 오빠랑 대화를 해?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도희. 진이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왜? 지우 씨하고 얘기하려면 내 허락받아야 해? 지우 씨? 도희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본부장님도 아니고 지우 씨야? 진이가 입을 다물었다. 도희는 그 표정을 보고 확신한 듯 웃었다. 내가 지후 오빠 눈치 보느라 너무 오래 참아줬지? 지후가 도희의 팔을 잡았다. 그만해. 도희는 손을 빼냈다. 오빠는 왜 계속 얘 편만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또 내가 잘못했어? 지금도. 도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언제까지 잘못한 사람으로 살아? 진이가 말했다. 그건 내가 정리해야지. 도희가 진이를 노려봤다. 너는 입 닫아. 싫어. 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내가 나한테 한 일은 내가 힘들었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야. 사과했잖아. 그래서 내가 바로 용서해야 해? 도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이는 시안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지우 씨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도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진짜 좋아하나 보네. 진이의 손이 멈췄다. 지후도 진이를 바라봤다. 도희는 두 사람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맞네. 도희가 눈물을 닦았다. 둘이 좋아하는구나. 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희가 지우를 바라봤다. 오빠도? 지우는 피하지 않았다. 도희야. 대답해. 지우가 입을 열려는 순간 진이가 먼저 말했다. 지금 꼭 대답해야 해요? 도희가 진이를 바라봤다. 겁나? 뭐가? 오빠가 아니라고 할까봐.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해. 도희는 웃으면서 뒤로 물러났다. 알겠어. 도희. 확인했으니까 됐어. 도희는 돌아서 걸어갔다. 지우가 따라가려 하자 진이가 말했다. 가요. 지우가 돌아봤다. 도희 씨 따라가요. 지금은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까 도희가 한 말. 진이가 바로 잘랐다. 대답하지 마요. 왜요? 지금 듣기 싫어요. 지우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남았다. 진이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마음이 움직였다. 그날 저녁, 사비는 영주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영주가 문을 열었다. 웬일이에요? 드릴 게 있어서. 뭔데요? 사비는 쇼핑백을 건넸다. 안에는 편한 운동화가 들어 있었다. 영주가 놀라 그를 바라봤다. 이걸 왜? 남산 갈 때 신으시라고. 영주는 웃었다. 진짜 갈 거예요? 영주 씨가 가자고 했잖아요. 그랬죠. 사비는 영주의 웃는 얼굴을 바라봤다. 한참을 너무 오래 바라봤다. 영주가 눈치를 챘다. 왜 그렇게 봐요? 사비는 시선을 피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상하네. 영주는 운동화를 들어봤다. 사이즈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번 옷가게에서 봤습니다. 그런 것도 봐요? 사비는 웃었다. 요즘 자꾸 보게 되네요. 영주의 손이 멈췄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사비는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영주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졌다. 그 순간 안에서 세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영주가 급히 뒤를 돌아봤다. 세리가 현관까지 나왔다. 사빈을 발견하고 웃었다. 아, 사빈 씨. 세리는 운동화를 확인했다. 영주 언니 선물? 사빈이 민망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세리가 일부러 웃었다. 좋겠다. 영주가 세리의 옆구리를 밀었다. 들어가. 세리는 웃으며 말했다. 재혼이라도 잘해서 죽은 남편 회사 살리는 열부라도 돼보려고 했는데. 영주의 표정이 굳었다. 또 회사 얘기야? 세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무너져 있었다. 오늘 폐업하래. 사빈과 영주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세리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현관에 기대었다. 진짜 웃기지. 영주가 다가갔다. 세리야. 내가 그렇게 살리려고 했는데. 세리는 눈물을 참으려 했다. 내 손에서 끝나게 생겼어. 영주는 세리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세리가 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세리는 다시 회사로 갔다. 폐업 신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직원들은 이미 대부분 자리를 정리한 상태였다. 세리는 도장을 들었다. 눈을 감았다. 민기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회사 잘 부탁한다는 말. 살아있을 때는 제대로 들은 적도 없는 말이 이제는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세리는 도장을 찍으려 했다. 그 순간 대표실 문이 열렸다. 승현이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세리가 도장을 내려놓았다. 왜 왔어? 승현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다. 해외 송금 추적 결과였다. 차 프로덕션에서 빠져나간 돈은 인도네시아 계좌에 그대로 있지 않았다. 국내로 다시 들어왔다.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승현이 마지막 계좌를 가리켰다. 아버지 돈을 빼간 사람이 회사를 망하게 하려던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돈을 숨기려던 겁니다. 세리가 서류를 빠르게 넘겼다. 최종 수취 계좌는 개인명이었다. 세리는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숨을 멈췄다. 이 사람이 왜? 승현의 얼굴도 굳어 있었다. 아버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세리가 고개를 들었다. 승현은 낮게 말했다. 그리고 어제 서촌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회사 로비에서 누군가 세리 대표를 찾는다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리는 대표실 밖으로 나갔다. 로비 한가운데 중년 여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 오래된 바이올린 케이스 하나. 세리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주변 직원 하나가 여자를 알아보고 속삭였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다른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아닌데. 무슨 바이올린 하는 여자랑 바람이 났다고 하던데. 세리의 걸음이 멈췄다. 여자는 세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나세리 씨죠? 세리가 경계하며 물었다. 누구세요? 여자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내려놓았다. 차민기 씨 돈 찾으러 왔어요.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여자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 돈.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원래 제 남편 돈이거든요.